1800년대 말에 시카고에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박람회를 하자. 말하자면 세계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과학 문명 박람회를 해서 세계 사람들과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말하면 엑스포죠. 그 일환으로 감리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물질 문명만 우리가 전시를 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정신 문명을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계 종교회의를 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독교만 우리가 선전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세계의 종교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닌 불교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불교 선학자를 초청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연로해서 그분의 제자인 스스키 다이세츠라는 분이 영어도 잘하고 약간 20대의 나이로 여기에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할 때 불교에 있는 정신수행의 방법 가운데 최고 높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젠 메디테이션이다라는 말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좀 떨어졌는가 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빨간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포인트가 없어서 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했는데 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남방불교 팔리어로서 명상이라는 것을 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젠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바로 명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젠 부티즘 혹은 서양 사람들은 젠이라는 말을 빼고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 있어서 정신 수양의 것들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명상이라는 수업 역시 이 명상이라고 하는 정신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자아에 대한 것을 정체성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 명상이라고 하는 수업이 탄생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상 가운데는 기독교 명상도 있고 이슬람의 명상도 있고 또 혹은 도교의 명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요가의 명상도 있을 수가 있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건화기념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 아마 1학기 때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자성을 밝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옛날 중국의 고전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속에는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밝은 덕을 더 밝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학에 온 이유다 이거죠. 큰 배움집에 온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섭렵했다고 한다면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는 나라는 그 주체가 과연 뭐냐, 이것을 공부시키고 그것을 습득하고 수양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라는 뜻에 걸맞는 학문은 어떤 거냐? 어떤 거겠어요? 문학, 그리고 사상을 가르치는 철학,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철학. 이 세 가지가 대학의 원래 산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필로소피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질을 사랑하는 학문이죠. 근데 이 질을 사랑한다는 학문은 중국에 오면요, 지식만 갖고 안 된대요. 철학의 바탕이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밝고 더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쓸 때 철학이라는 것은 밝을 철자, 배울 학자입니다. 철학. 동양에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고 또 더 밝고 맑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서양에서 말하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철학이라는 의미로
조금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서양 사람들은 라틴어를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어떻습니까? 한문을 통해서, 동양이라고 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 여기는 한문이 말하자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적인 한문의 표현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문화를 10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일본 사람들 식으로 필로소피라는 것은 동양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밝히는 거다라는 의미로 서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된장을 미국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미국에서 먹는 치즈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번역할 수 없잖아요. 우리 김치를 서양 사람들에게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 이러면 당연히 영어로 필로소피래 이러는데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런 사상과 역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 대학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대학 74년도 제가 대학 입학했는데 그때쯤에는 이런 철학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 철학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없잖아요. 철학은 장사 안 되는 여러분들 학과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국사도 잘 안 배우잖아요. 요즘 국사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윤리 도덕 이것도 어떻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배웁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철학이라든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명상이지만 조금 더 좁게 이렇게 말하면 불교적인 명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학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좀 이렇게 장황하지만 이 속에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젠 메디테이션, 젠 부디즘, 메디테이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어두울 명 그리고 생각상이라는 글자로 우리가 번역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럼 어두울 명,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곳이 명상이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운 것은 사실은 아주 가물가물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늘, 천, 따지, 금을, 현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 생각할 때 하늘이 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검다는 것은 그 깊은 내면의 이런 의미예요. 우리 생각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정도 이해하고 또 다음에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저 원 속에 들어있는 저 그물고 깊은 속에, 저 내면 속에 양파 껍질을 벗는 것처럼 벗어 들어가면 우리 그 내면 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원은 메디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메디. 여러분 메디신, 약국에 가면 약을 메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드러그라고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 약이라고 하는 말, 메디라는 말에서 메디테이트라는 동사가 오고, 그 메디테이트라는 말을 통해서 명사화된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적응한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흔적이나 상처난 것들을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요즘 그 심리학회에서 치유라는 걸 쓰죠. 치유라는 걸 쓸 때도 이런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불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의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학과가 좀 다 다르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동사 메디테이트, 라틴어로 메디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한다. 자,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허리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그렇지만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으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면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 내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밝혀볼 수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을 전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고장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고장 안 났다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있죠. 이 고민이 왜 생기는가? 그게 누구누구 탓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속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서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약을 발라가지고 그 상처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헤어졌다 이거죠. 저는 미운 놈. 미운 놈이라는 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치료해 줍니까? 아무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메디타티오, 치료하는 것, 건강하고 전체적인 존재로 본래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명상이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제 설명이 좀 어렵습니까? 자, 이것을 동양에서는 수행 혹은 수련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닝한다, 프랙티스, 연습한다, 단련한다. 요즘 사찰에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단련시켜 보겠다.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화랑들이 마음도 닦고 육체적인 단련도 하고 그렇잖아요. 육체를 단련하는 것처럼 마음도 단련하면 좋겠다. 마음 단련하는 게 뭐냐? 그게 명상이다. 자, 마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16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단련시킬 것인가? 그것을 동양적인 말로 표현할 때는 닦을 수, 행할 행자를 써서 우리의 행동을 자꾸 한번 단련시켜보자. 단련이라는 말은 사실 옛날에 약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그란 환을 만드는 걸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묵으면 불로장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그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전 이렇게 말하죠. 단전 호흡이라는 말도 있고. 도교에서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지금 또 신선수를 하는 사람들은 단전 호흡을 잘하면 마치 그 구슬과 같은 약을 만들듯이 우리 속에는 불로장생의 이런 말하자면 진기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런 진기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걱정할 바가 본래 없는 진실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세계다 혹은 열애의 세계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외면적으로 이제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이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앞에 노란 금으로 만든 아주 원만한 분을 상정해 놓고 이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인도에 2600년 전에 태어났던 고다마 시달타 태자가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하고 닮았겠어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32가지 상호를 30 이상이다. 숨어있는 80가지 종호다.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래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부처님 그러면 그것도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처님이란 말이 뭐냐? 결국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본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의미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기 와서 뭐 기독교 신자나 혹은 이슬람 신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내면 속에 있는 본래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좀 자기 자신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자기 본래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의 내면 속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좀 학문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 붙이니까 개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고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다 있는 겁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우수마발이다 3인칭야라 이러잖아요. 응? 나, 너 그리고 우수마발이다 3인칭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인도를 갔는데요. 돌아오기 전에 타즈마할을 가기 위해서 델리에서 차를 타고 7시간을 갔어요. 몇 킬로인가 보니까요 200km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200km 2시간도 안 걸리겠죠. 근데 그걸 7시간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설명이 이 도로는 개나 소나 돼지나 다 다닙니다. 진짜 가니까 그렇습니다. 가다가 차 세워놓은 것도 있고 사람도 그 피해가 가고 뚝뚝이도 가고. 뚝뚝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에는요 사람이 뒤에 타고 자전거가 끄는 게 있어요. 그거를 릭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모터를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3륜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대중적인 그 교통수단인데 그걸 뚝뚝이라 그래요. 뚝뚝이. 뚝뚝이도 가고 농기구도 달리고 오토바이도 달리고 놀란 것은요 오토바이가 거꾸로 도로를 달려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도 사고는 안 나요. 잘 천천히 다니니까. 그래서 7시간 동안 가는 거죠. 시간이 사라진 곳이 인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 인식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인식은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분열 상태다. 이게 심해지면 뭐라 그럽니까? 노이로제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노이로제의 전 단계를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듣잖아요. 스트레스. 이거 뭐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표현이 있던데 보니까 짱난다 그러던가요?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뭔가 모르게 찜찜하다 이거죠. 뭔가 모르게 자꾸 이게 버릇이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는 거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명상이고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게 바를 정자 생각염자입니다. 생각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생각하는 주체죠. 그걸 똑바르게 만들자.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불교적으로는 텅 빈 공으로 정화하는 것이다. 공의 세계. 불교 경전 가운데 반야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전은 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학기 자아명상 2를 수업하는 동안에 공이라는 것을 터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이나 분열증이나 스트레스나 병들이 다 사라진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극락이 내 것이다 이 말이죠. 지극한 즐거움, 행복은 나의 것이다. 그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구해마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명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불교의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요한 관심자인 이런 흐름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젠 메디테이션, 젠 스타일 혹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을 찾는데
동양에 뭐 신비한 게 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명상에 집중하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여러분들 혹시 졸업해서 국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 대학에서 뭐 공부해서 내가 명상에 대해서 전공자요. 여러분들 자아명상 1, 2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명상의 전공자입니다. 1년을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한 거잖아요. 공부를 잘 안 한 사람은 빼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아명상 1, 2를 제대로 들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갈 일이 있다. 하버드에 뭐 자아명상 전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고. 여러분은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학점 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 못 따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 적어도 문사철 대신에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있는 명상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공부하지 않는다면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렇죠? 여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바로 깔루 림포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7년에 돌아가셨어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공부한 도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환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젊은 스님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스님의 환생자입니다. 환생자를 림포체라고 합니다. 림포체. 여러분들도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싫어할 거예요. 새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상에도 똑같이 그렇게 온대요. 그래서 전생에 공부했던 그런 지식이 굉장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환영과 존재들의 겉모습에 취해서 살아간다. 여기에 진짜 모습인 실상이 있다. 그 실상은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게 당신은 모든 것이다. 이것은 전부이다.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티끌 속에 온 세상이 들어간다. 좀 유식하게 말해서 일미진중 한 티끌의 먼지 속에 함시방, 시방, 동서남북, 상하, 팔방 세계, 시방 세계가 그 속에 풍덩 들어간대요. 온 세계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속에 여러분이 지금 나는 부처의 세계로 간다, 나는 내 본래의 자리로 간다고 출발하는 순간 온 세상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롭게 깨어난다라고. 이거만치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진짜 소중한 건데 와서 이야기 관심이 없으면 고개 숙이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청할 때 늦게 했더라도 안 졸고 끝까지 들으면 더 좋겠죠? 졸으면 앞으로 안 받아줄 긴데 좋은 건 아니겠지. 네. 자, 스트레스, 딜레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유를 잘 모르죠? 시간 생활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늦게까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맥주 마시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원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괴로울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가나 단전호흡 등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명상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1학기 때 여러분들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조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쉴 식자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된 몸뚱이 위에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그 호흡이 잔잔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역시 조절이 되는 거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내 마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반대로 내 마음 내가 알아서 한다. 어떤 게 좋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아서 못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거 할까요?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건 뭡니까? 그걸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종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좋을까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자기는 그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납니다. 딜레마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메디신을 얻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가 그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 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 공부되는 순간이야. 이거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명상과 참선은 그러면 어떨까? 여기 관찰이라는 말이에요. 관찰. 관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릴 때 파버르의 곤충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읽어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말똥구리가 그 똥을 이렇게 착 굴려가는 거 그걸 보고 그거 기록한 게 말하자면 과학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말똥이가 굴러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잖아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 저거는 더럽다, 저거는 냄새나는 거다, 저거는 구겨진 거다, 저거는 큰 거다, 저거는 작다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두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관찰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호흡, 들리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작용하는 것, 작용되는 것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이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바람도 명상의 대상이 되고 만리 폭풍도 명상의 대상이 되고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차가운 그 기운도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우리나라의 악기에 있는 금은고나 가야금처럼 그 줄을 튕기면서 그 소리를 탱탱하게 혹은 느슨하게 하듯이 여러분이 이 자연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그냥 신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1학기 때도 학생들에게 그랬는데 청춘 예찬,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떡벌떡 설레이는 말이다 했죠. 가슴이 막 요동칩니다. 명상, 관찰 명상. 야,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음악 소리가 막 들린다. 바람이 막 시원한 바람이 막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마음이 바로 부처.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이고 마음에 뜨고 그렇잖아요. 지커르고 지커르는 뭔지 압니까? 이슬람교에서 명상을 지커르라고 그래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건데 젠 스타일이나 지커르 스타일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그 자기 마음을 밝히고 밝혀서 대학의 길로 큰 길로 대로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어때요? 좀 이해가 갑니까? 우리 1학기 때 자아명상 1때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안수정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안수정등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야, 우리 저 뒤에 우리 저 만학도께서는 들으시는데 손을 안 드시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명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거냐. 근데 이 명상을 아주 잘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주인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언덕 위에 있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그네,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 줄기를 잡고 매달려 있는 나그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걸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심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온 육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상의 정의가 뭐냐. 자, 명상이 뭐라고 그랬죠? 명상, 우리들의 병을 치료해서, 마음병을 치료해서, 메디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디테이션, 그것은 선이라고 하는, 선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젠 메디테이션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오늘 시간 공부 잘한 겁니다. 좀 유식하게 젠 메디테이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 그렇죠? 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서 누구나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화 명상이라는 수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명상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